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쓰는 명령어는 텍스트, m텍스트 두 개밖에 없어요. 글씨를 쓰는 거는 텍스트하고 m텍스트 두 개고,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로 글꼴의 모양을, 글꼴이죠. 글꼴 지정하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 텍스트 에디트로 쓰여진 글자 수정하고요. 텍스트 m텍스트로 그 한 줄 문자를 여러 줄 문자로 바꿔줍니다. 명령어 자체는 몇 개 없습니다. 네, 우리가 글자를 쓰기 전에 이제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도면에 사용하는 글꼴은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물론 손으로 쓸 때는 손글씨가 있겠죠, 그죠? 손제도 할 때는 손으로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흘림체가 들어가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쓰세요. 만약에 글꼴이 없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되게 특별한 서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천에 가면 1동, 2동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이쪽에는 뭐 남일, 남이 이렇게 가죠. 남일면, 남이면. 저는 그게 어떤 특정한 동네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기 금산에 가니까 금산에도 남일면, 남이면이 있더라고요. 여기 청주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1동, 2동 이렇게 있는데 왜 1동, 2동이 되게 유명하냐면 우리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막걸리로 굉장히 유명해요. 옛날에 1980년대 때는 그 금주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술을 못 만들었어요. 오로지 딱 국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풀어진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포천 일동에서 나온 막걸리가 전국적으로 한번 히트를 쳤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엔 그게 히트 쳤었어요. 그래서 그 포천 일동에 가면 일동 막걸리가 그렇게 유명했었어요. 저희 막내 이모가 이동 살았거든요. 저 대학생 때 갔더니 이제 너 성인이잖아 그러고 막걸리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근데 그 명맥을 계속 이어져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천시에서 막걸리채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해요. 써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막걸리채가 이뻐서 막걸리채 썼어요. 도면에다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 쓰세요. 그러고 줬어요. 도면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캐드는 막걸리채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금처럼 물음표로 나와요. 심한 경우에는요, 한자로 나와요. 더 심한 경우에는요, 일본어로 나와요. 중국어, 일본어 다 나와요. 왜냐면 글자가 깨졌기 때문에.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그러니까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을 쓰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구나. 근데 거꾸로. 우린 가불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그 대우건설 하청업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나하고 수영장 시설, 스포츠 시설이죠. 그 아파트 단지 밑에 스포츠 시설 그 시공을 들어갔는데 그 건설업체가 대우였고 우리 이제 그 하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도면이 누구한테 와요? 대우에서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우에서 왔는데 글꼴이 이렇게 다 물음표가 깨져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업체니까 저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의
요즘은 협력업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청업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라는 말도 맞아요. 전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협력업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준 도면도 또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이제 또 그분들이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한글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도 자체 고유의 CI, BI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쓴단 말이죠. CI, BI를 이용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글꼴을 지정해서 쓴단 말이죠. 근데 가오가 있지. 가오가 일본 말이죠. 아이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그것도 어떻게 굽히고 글꼴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겠어요. 글꼴 주세요 내지는 한글 안 나와요 도면 좀 다시 바꿔주세요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적어도 갑인데 그 사람들이 갑인데 우리가 실력 있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한 번에 이거 싹 고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저희 협력업체 사람들이 쭉 가가지고 도면 주면서 제발 좀 고쳐주세요. 쭉 한 번에 쭉 고쳐드렸더니 역시 최고라고. 나중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또 이렇게 한 잔 많이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른 데서 또 도면이 오면 저한테 와요. 이거 한글 깨졌어요. 고쳐주세요. 근데 원칙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쓰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물음표로 나왔어요.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로 바꾸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없는 글꼴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도면이 나한테 왔어요. 그럼 거꾸로 나는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도면을 열어가지고, 이 스타일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뭐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로. 그게 누구예요? 고딕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윈도우를 쓰잖아요. 윈도우를 쓰면 한글 서체가 4개가 기본으로 깔려요. 궁서, 바탕, 도둠, 굴림. 그죠? 이 중에 굴림체가 고딕체입니다. 굴림체가 고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뭘로 바꾸면 돼요? 굴림체로 바꿔버리면 돼요. (90%가) 해결돼요. 이해되셨나요? 10% 해결 안 되는 건 뭐냐면 오토캐드 전용 서체예요. 이해되세요? 오토캐드 전용 서체는 오토캐드 전용 서체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은 그 별표점 shx로 끝나는 폰트가 있습니다. 별표가 모두 다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도스에서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쓸 때 별표를 쓰게 되면 모두 다라고 검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 여기 검색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파일 이름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파일 이름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요. 별표, 점. 그럼 이름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com으로 끝나는 파일을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은 상관없지만 확장자가 com으로 끝나는 파일을 찾게 돼요. 만약에 A로 시작되는 글꼴을 찾고 싶어요. A로 시작하는 모든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이름 앞에는 상관없어요. 뭐뭐뭐뭐뭐. 근데 A, B, 뭐뭐뭐뭐. 점 모두 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검색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뭐뭐뭐 점, 그러니까 뭐뭐뭐 A, B로 끝나는 단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표라는 말이 모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별표를 썼습니다. 그럼 모든이란 뜻이 되는 거고 확장자가 hx로 끝나는 파일이 있어요. 이게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오토캐드 전용 서체는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가 버전이에요. 여기 2016이라고 돼 있잖아요. 20 우리가 둘둘이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오토데스크 회사의 오토캐드 요 뒤에 숫자가 있는 건 버전이에요. 그 다음에 폰트라는 폴더에 요 파일들이 깔리게 돼요. 근데 요게 이제 한 10% 정도 차지해요. 근데 얘도 WH로 시작하는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WH로 시작하는 파일이 한글 지원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한글 지원 캐드 전용 폰트 이해되셨나요? 이걸 그러니까 WH로 시작하는 걸 바꿔버리면 나머지 10%도 다 해결이 돼요. 원리만 알면 돼요. 참고로 윈도우 전용 서체는 이거죠.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요. C 드라이브의 윈도우에 폰트라는 걸로 들어가고 별표점 ttf 또는 별표점 fon 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져 있고요. 얘네들은 C 드라이브의 윈도우에 폰트라는 폴더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C 드라이브의 윈도우에 폰트. 그럼 여기 폰트 폴더 보이시죠? 지금 다 읽어드리는 거 보이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폰트는 다 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을 사용하고 MS 워드 쓰고 PPT 쓰고 엑셀 쓰고 그럼 거기에 폰트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다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폰트를 줬는데 TTF로 끝나요? FON으로 끝나요? 그러면 여기다 복사해버리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의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2022의 자, 폰트. 여기 shx 파일들 보이시나요? 뭐뭐뭐뭐.shx 파일. 여기가 오토캐드 전용 서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일을 받았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확장자가 shx로 끝나요? 그럼 여기다 복사해 넣기 하면 바로 캐드에서 바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두 군데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도면에 물음표로 나오면 일반 윈도우 폰트는 굴림으로 바꾸세요. 굴림 또는 굴림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오토캐드는 shx 파일 또는 빅폰트라고 해요. 빅폰트를 체크하시고 WH로 시작하는 바꾸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아까 조금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리기 시작하면은 설계를 하면은 조금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게 뭐냐면 저작권이에요.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 폰트에 대한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폰트 저작권이 언제 위배가 되냐면 폰트 있네 그리고 내가 불법으로 다운로드 할 때 이때 저작권 위반이 발생해요.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했어요. 그건 2차 저작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회사의 로고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해당 서체의 90% 이상이 바뀌어야 돼요. 90% 이상이 바뀌어야 이걸 새로운 창작물로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90% 이상 안 바꾸면 그건 기존 서체를 썼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전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그 분식점에서 뭐 물은 셀프입니다 이걸 했는데 그게 이제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건 2차 저작권이고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되냐면 우리가 설계하는 곳에 도면이 문제가 아니고 설계를 해서 나온 것들, 결과물들.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 것들 있죠. 간판집에 폰트 안 갖다 놔요. 내가 주는 걸 가지고 그대로 오려가지고 간판을 시공을 해줘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폰트 회사에서는 이제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저희한테, 그러니까 설계자한테 공문이 날라와요. 저작권 위반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설계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법적으로 물고 늘어지면 우린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비싸요, 폰트가.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그 웹용이라 그러죠. 웹용으로 하는 건 1년에 한 100여만 원 정도예요. 폰트 하나 아니고 절대로 이 사람들은 폰트 하나씩 안 팔아요. 한 20개에서 40개씩 묶어서 팔아요. 폰트 하나당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해요. 5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장사가 안 되니까 한 20개씩 묶어서 팔아요. 그러면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씩, 좀 비싼 건 90만 원씩 해요. 좀 많이 들어있겠죠, 그죠? 대신에 나는 저작권 전혀 신경 안 쓰고 작업하는 거죠. 근데 제 선배가 실제로 그거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간판 딱 해주고 3일 만에 공문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건 녹화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혹시 그 한글이 완성형이 있고 조합형이 있는 거 아세요? 한글은 완성형과 조합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성형이라는 거는 기억에 아예 기억을 더하면 각이 되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 자음, 모음, 자음 해서 글자를 만들어내는 걸 완성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자를 만들려면 프로그램이 어려워요. 근데 조합형은 뭐냐면 가, 갸, 거, 겨, 고, 교 다 있는 거예요. 조합할 수 있는 자음, 모음, 자음을 조합할 수 있는 모든 걸 여기다 딱 기록해놔요. 그리고 들어온 폰트랑 여기 있는 거랑 비교해가지고 딱 뿌려주는 겁니다. 그럼 조합형은 프로그램이 조금 쉬워요. 한글이 뭘까요? 우리 한글 창제에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완성형이에요. 윈도우는요? 조합형이에요. 제가 하도 열받아서 폰트 만든다고 폰트를 한번 뜯어본 적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개발하려면 시간이 처음에 초창기 때 얼마나 걸렸냐면 폰트 하나 개발하는데 2년 걸렸어요. 생각해보세요. 가 쓰고 갸 쓰고 그 다음에 거 쓰고 겨 쓰고 이걸 다 그려야 됐단 말이에요. 하나씩. 그러니까 폰트 하나에 2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폰트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금방금방 나와요.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예전에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만든 거, 저 사람이 공짜로 쓰네? 열받죠, 당연히. 폰트 제작 회사도 그거를 뭐 20만, 그러니까 폰트 하나 2년 걸려서 만들었으면 비용이 엄청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기껏 5만 원에 풀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무료로 공짜로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 쓰고 있네? 그럼 열받죠, 당연히.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사정이 저래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완성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표현했는데 윈도우에서 조합형으로 만들어서 왔어요. MS에서. 그리고 대놓고 폰트가 4개가 온 거예요. 굴림, 궁서, 도듬, 바탕. 자, 가능하잖아. 써.
이 4개는 특수문자가 다 지원이 돼요. 특수문자가 다 지원돼요. 대표로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 문자 중에 특수문자가 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문자 뺀 거예요. 아, 힘들다 그러고 특수문자 뺀 거예요. 그래서 특수문자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요즘 나온 것들은 대부분 특수문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돌리면 되니까 특수문자가 나오는데 옛날 것 중에는 특수문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냐면 특수문자를 지원하는 글꼴. 그게 누구예요? 굴림이에요. 그게 굴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눔고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종종 써요. 네.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굴림체로 바꿔버리면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안타까운 사정이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가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작은 글꼴 대략 그러니까 1.8에서 3mm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중간 글꼴은요? 곱하기 2 요거에 곱하기 2 이해되셨나요? 큰 글꼴은 다시 중간 글꼴에 곱하기 2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3mm를 썼어요. 그러면 중간 글꼴은 6mm 그 다음에 12mm가 되나요? 너무 커요. 보통 이럴 때는 9mm 정도 이렇게 369 이렇게 가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2mm를 써요. 그러면 여기가 4, 6 이렇게 해요. 2배 정도씩 커질 수 있도록 2, 4, 6 이렇게 커질 수 있도록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글꼴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이제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원시인 숫자 세기라고 해요. 원시인이 숫자를 어디까지 셀 수 있을까요? 하나, 2개, 3개, 많다, 아주 많다. 그 다음 대빵 많다. 그죠? 원시인이 이 정도 세면 많이 세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굵은 선, 가는 선, 중간선. 3개죠. 작은 글꼴, 중간 글꼴, 큰 글꼴. 그죠? 3개예요, 3개. 보통 그 도면에 들어가는 선들, 혹은 이런 글꼴들, 이런 거 보면 보통 3개에서 4개 써요. 선도 실선, 파선, 1점세선, 2점세선. 그죠? 실선도 이제 좀 세분화하면 굵은 실선, 가는 실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시인 숫자 세는 거 딱 그 정도만 써요. 이게 되게 복잡해지면 우리가 못 써요. 도면 읽는 사람도 못 읽고.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작은 글꼴을 2mm를 쓰는데 이런 거죠. 너무 작게 쓰면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 이 도면을 젊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보세요. 일명 현장에 가면 오야지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세요. 작업반장님들이요. 작업반장님들이 젊은 사람도 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50대 후반에서 한 60대 중반 이런 분들, 특히 목수 작업반장님들이 그 정도 하세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현장이 이렇게 밝지 않아요. 어두운 데들이 많아요. 어두운데, 현장이 어두운데 이렇게 돋보기는 썼다 벗었다 해야 되고 글꼴은 흐릿해서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반장님들이 승질이 나죠. 처음엔 그냥 해요. 그냥,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 계속 반복되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이제 기사를 부르는 거죠. 큰 소리로. 야, 윤 기사, 이리 와봐. 이렇게 도면 휙 던지면서, 이거 도대체 뭐야?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돋보기를 쓰고 글씨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글씨 크기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마지노선을 2mm를 쓰는데 2mm도 글씨가 되게 작아요. 옛날에도 아니구나. 지금
신문 글꼴 있죠. 신문에 나오는 글씨, 작은 글씨. 그게 대략 한 1.8mm, 1.5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 정도는 보시더라고요. 밝은 데서.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하면 그냥 무난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자 크기를 2mm, 4mm, 6mm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러분들도 적당히 맞춰서 쓰시면 돼요. 자, 먼저 글씨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자, 스타일입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어넌테이트, 이제 여기 어넌테이트 탭으로 가면 여기에 멀티라인 텍스트, 싱글라인 텍스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눌러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화살표 있죠. 얘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만들어 놓은 스타일들이고, 자, 여기에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스타일 창이 뜹니다. 한번 띄워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 뉴하고 세커런트 있죠. 뉴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뉴 버튼을 누르면 스타일 이름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HG라고 썼습니다. 한글의 약자입니다. 한을 영어로 쓰면 HAN이죠. 그래서 H. 그 다음 글은 GUL이죠. 그래서 HG.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OK. 그러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이게 알파벳 순이에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여기 골뱅이 붙은 글꼴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쓰시면 안 돼요. 얘는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세로 쓰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옛날 이렇게 간판처럼 이렇게 세로 쓰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Z자 밑으로 이렇게 Y, W, X, Y, Z 뒤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굴림, 궁서, 나눔 고딕, 도듬, 맑은 고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저는 나눔 고딕.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레귤러밖에 없네. 다시 맑은 고딕. 눌러보시면 볼드, 이탈릭. 볼드가 두껍게죠? 이탈릭은 기울기죠? C는 가늘게.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가 레귤러가 일반적인이죠.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기 글자 크기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 글자 크기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글자 크기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3mm라고 썼어요. 그러면 앞으로 쓰여질 모든 글자는 다 3mm로 들어가요. 근데 내가 작은 글꼴도 써야 되고 큰 글꼴도 써야 되잖아요. 글자 크기를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쓰면 안 돼요. 0으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글자를 쓸 때 글자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여기는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이펙트. 자, 업사이드 다운. 글자가 위아래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백워드. 글자가 좌우 반전된 거 보이시나요? 옛날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 백워드 마스킹? 지금은 이제 다 mp3를 듣죠? 예전에 매체가 있었어요. 테이프라는 매체가 있었어요. 응답하라에 보시면 나오죠? 그거를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악마의 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테이프를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그걸 백워드 마스킹이라고 했던가? 그래, 백워드 거꾸로 돌리다. 글자를 백워드 반대로 돌리는 거. 그 다음 위드 팩터 장평. 네, 장평 폭이죠.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0.7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장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자의 가로폭을 장평이라고 해요. 안 바꿔요. 이런 거 대부분 다. 여기 이펙트 대부분 다 안 줘요. 오빌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빌크가 뭐냐면 기울기란 뜻이에요. 이탈릭체처럼 글자를 기울일 때 씁니다. 이런 식으로.
15도 주면 이탈릭체처럼 바뀌어요. 근데 역시 안 써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건 다 고딕이에요. 그래서 이탈릭체도 안 써요. 자, 여기 버티컬이 지금 비활성돼 있죠. 이거 한번 써보죠. 자, 맑은 고딕이 아니고, 자,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여기 shx 파일 보이시나요? 제가 그랬죠. 아까 shx는 오토캐드 전용 서체라고 했습니다. 오토캐드 전용 서체예요. 얘를 누르게 되면 여기 버티컬이 활성돼요. 글자 새로 쓰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저것도 모든 shx 파일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만 돼요. 그 중에 txt.shx만 버티컬이 돼요. 글자 새로 쓰기.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여기 use 빅폰트를 체크하게 되면 여기 빅폰트가 활성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시면 WH로 시작하는 폰트가 4개 나오죠. 요 4개가 한글이 지원되는 폰트입니다. 아까 제가 한글 지원되는 폰트 WH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빅폰트를 체크해야만, 이렇게 빅폰트를 체크해야만 여기가 활성화돼요. 여기가 활성화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풀고 다시 우리는 이렇게 나눈 고딕으로, 자, 그리고 어플리 클로즈. 그러면 스타일은 하나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씨 쓰는 방법이요. 글씨 쓰는 방법, 그러니까 글씨 쓰는 명령어가 텍스트가 있고 엠텍스트가 있고, 그 중에 텍스트부터요. 자, 여기 눌러보시면 텍스트 싱글라인이 보이시죠? 싱글라인 텍스트가 바로 텍스트입니다. 자, 먼저 텍스트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내용이 떠요. 현재 HG가 선택되어 있고 글꼴의 크기는 2.5mm고 그 다음에 justify 자리 맞춤은 왼쪽입니다 라고 뜨고 start point of text 글자의 위치입니다. 글자의 위치 클릭해주면 그 다음에 글자의 높이를 물어봐요. 엔터. 2.5mm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 글자의 회전 방향이에요. 이거 0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자를 쓰시면 돼요. 어떤가요? 여러 줄 쓰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분명히 싱글 라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 줄이 쓰여지네요. 자, 엔터.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그럼 글씨가 쓰여지죠. 근데 명령어가 종료가 되는 순간 이렇게 싱글 라인으로 바뀝니다. 한 줄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쓸 때는 편의성에 의해서 여러 줄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다만 명령어가 종료하면 다 한 줄 쓰기로 바뀝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글자 높이를 바꿔보겠습니다. 5mm. 자, 0도. 어떤가요? 글자가 커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텍스트 시작점 글자 크기 바꾸고 이번엔 각도요. 45도. 어떤가요? 글씨가 삐뚤음하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하나 더요. 팁 하나 더. 우리가 이걸 종료하려면 엔터 2번 눌렀죠. 그러지 마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한 번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텍스트, 그 다음에 다 들어갔고, 그 다음 justify 자리 맞춤이요. 눌러보시면 자리 맞춤이 이렇게 많아요. 왼쪽 정렬, 중간 정렬, 오른쪽 정렬, 그 다음 align 자리 맞추기, fit 맞추기, mid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TL은 뭐냐면 top left라는 뜻입니다. 글자가 있으면 글자의 맨 오른쪽 위, 그 다음 TC는 맨 위쪽의 중간, TR은 맨 위쪽의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뭐지? 자, 이 부분 있죠. 지금 제가 치는 여기가 TL, TC, TR. 그 다음에 이 전체의 중간 있죠. ML, MC, MR. 그 다음 BL, BC, BR.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TL, TC, TR, ML, MC, MR, BL, BC, BR입니다. 자, 기본값은 레프트니까 일단 레프트 넘어가고요. 그 다음 센터. 시작점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높이 지정하고 각도 0도로 고치고 그 다음에 글씨를 써보죠. 자, 가운데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이번엔 right요. 클릭하고 엔터 엔터. 자, 어떤가요?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길이는 10mm. 너무 짧을까요? 다시 라인 20mm. 다시 라인 5mm, 20mm.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20mm짜리 하나, 그 다음 5에 20mm 하나.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글씨를 써볼까요? 다시 텍스트 justify 이번에는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은 시작과 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시작과 끝을 지정해 주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 시작부터 끝 사이를 전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하나이면 이렇게 한 글자가 전체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글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어떤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길이가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누가 가변이 되냐면 높이가 바뀌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이번엔 fit입니다. fit는 높이까지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점, 끝점, 그리고 높이를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입니다. 높이까지 고정이 돼요. 그래서 글자가 장평이 조절이 됩니다. 글자가 적으면 장평이 넓어지고 글자가 많으면 장평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10mm짜리 라인을 그릴 겁니다. 20mm짜리 라인을 그릴 거예요. 20, 카피, 둘, 이렇게 3개. 다시 적당히 이렇게 띄워주세요. 이렇게요. 적당히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단어 많이 쓸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죠. 자, 텍스트 justify. 자, 이번에는 TL입니다. 탑 레프트. 글자의 제일 오른쪽 위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2.5mm. 자, 어떤가요? 눌러보면 그립이 여기 하나 더 생기는 거 보이시죠? 글자의 제일 위쪽 왼쪽이 여기가 탑 레프트. 그 다음 justify TC는 탑 센터입니다. 이렇게요. 자, 중간이죠. 그 다음 이번엔 TR. 자, 어떤가요? 이번에는 오른쪽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3개 한번 써보시죠.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맨 아래줄에다 제가 써볼 거고요. 텍스트, justify, left, center, right는 똑같아요. 자, 여기다 쓸 겁니다. left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 middle 안 했죠? middle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구나. 미들 센터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제가 위에도 있긴 하지만 하나 더 그려봤습니다. 자, 조금 위치 다른 거 보이시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left, center, right입니다. 지금 글자 여기에 딱 붙어 있죠. 다시 봅니다. 여기는 어떤가요? 위치가 다르죠. bottom left, bottom center, bottom right예요. 위치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위치가 달라지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cop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가 탑라인이에요. 여기가 베이스 라인입니다. 베이스 기준선이에요. 즉 레프트, 센터, 라이트는 기준선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라인, 카피. 자, 요 지점 보이시나요? 여기가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중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카피. 지금 베이스 라인, 바툼 레프트가 여기 존재하죠. 네. 여기가, 컬러가 없네. 그럼 컬러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 카피. 여기가 미들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는 이렇게 레프트와 탑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들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미들은 이 전체 높이의 중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요만큼의 차이가 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는 지금 제가 그린 요만큼의 중간이 되는 위치. 여기가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입니다. 그런데 미들은 어디냐면 이 글자 전체의 중간, 글자의 중간, 여기가 미들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유독 영어 소문자만 이래요. G자, P자, Q자 어떻게 되나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요. 영어 대문자는 미들하고 미들 센터의 위치가 같아요. 그 다음에 바툼 레프트,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가 레프트, 라이트, 센터하고 위치가 똑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영어 소문자만 이래요. 한글은 이런 거 없어요. 한글도 이런 게 없습니다. 9군데로 끝나요. 한글도. 그러니까 영어 대문자, 한글은 9군데로 끝나요. 그런데 영어 소문자만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그립의 위치가 다 나옵니다. 그립의 위치 다 나와요.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nsert라는 오스냅입니다. 삽입이라는 뜻이에요. insert. 즉 우리가 문자를 삽입한 포인트, 즉 베이스 포인트 있었죠? TLTC, TR, MLMC, MR. 그 삽입점을 찾는 오스냅이 바로 insert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line, 그 다음에 insert, 그
그리고 갖다 대면 삽입점 위치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인설트. 자, 이런 식으로. 삽입점 위치 찾아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보통 우리가 글씨를 쓸 때는 뭐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때 글씨를 많이 쓰냐면 표를 만들 때 글씨를 써요. 자, X라인 0도 90도, 옵셋 8mm. 보통 표를 만들 때는 이렇게 8mm 간격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옵셋 20mm, 옵셋 30mm. 자, 제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하나 그려 보시죠. 여기다 이제 글씨를 쓸 건데, 이 부분은 뭐를 쓸 거냐면, 제목, 그 다음에 여긴 내용을 쓸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런 경우는 글씨가 여기 중간에 위치가 잡히겠죠? 근데 한 번에 안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가이드가 되는 선을 그려야 돼요. 라인,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가이드가 되는 선을 그리고, 그 다음 텍스트, justify. 어떤 걸 써야 될까요? 미들 센터 혹은 미들? 뭐를 써야 될까요? 미들을 쓰셔야 돼요. 맨 아래까지, 그죠?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의 중간이죠. 그러니까 미들. 자, 클릭해주고 엔터, 엔터. 여기다 날짜라고 쓸까요? 다시. 그 다음 여기는 설계. 그 다음 여기는 도명. 그리고 나서 이 가이드가 되는 선들은 삭제. 그러면 제목은 만들어졌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가는 글씨를 써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걸 써야 돼요? 왼쪽 맞춤을 써야 되는 거죠. 왼쪽에 중간 맞춤, 즉 미들라이트를 써야 돼요. 쓰려고 보니까 위치가 하나도 안 잡히죠. 자, 옵셋 2mm, 다시 4mm. 자, 여기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그럼 기준 잡힌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기준을 만들어 보시죠. 텍스트, justify, 이번엔 middle left요. 왼쪽 중간 정량. 클릭하고 엔터, 엔터. 오늘 날짜. 설계자, 홍길동. 도명, 우리 집. 자,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가이드를 지우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문자가 요만큼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글자 중간에 %%C를 쓰면 이렇게 파이 기호로 바뀝니다. 센터 마크의 약자예요. 센터잖아요. 중심. 파이가 아니구나. 서클스 다이아메타죠. 그죠? 그 다음에 디그리, 각도.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P, 디그리, 각도의 D, 오버라인의 O, 언더라인의 U, 스트로크의 K.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몇 개가 더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이렇게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죠. 텍스트. 자, 시작점 클릭하고 높이, 각도. 그 다음에 각도는 원의 지름은 %C를 쓰면 바뀌어버립니다. 50mm 엔터. 자, 각도는 45 %D. 그 다음 오차는 %P 0.023.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맨 아래쪽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어서 써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U 밑줄 그려지죠? 다시 한번 %%U 이해되셨나요? 몇 번 쓴 거예요?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취소할 내용은 아니 %%K %%K 그리고 보통 오버라인은 언제 쓰나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O 윗줄은 %%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싱글 라인 텍스트 말고 멀티 라인 텍스트요. M텍스트. M텍스트가 훨씬 쓰기 쉬워요. 시작 위치와 끝나는 위치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대화 상자로 해결합니다. 자, 글꼴의 모양이 세 가지였죠? 자, HG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글꼴의 높이는 여기서 지정하는데 몇 개 없죠? 그죠? 간혹 이것만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캐드에는 글꼴의 높이가 없습니다. 아래 한글이나 혹은 MS 워드에는 글꼴의 높이가 지정되어 있죠. 근데 캐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축척에 따라서 글씨의 크기가 다 달라지니까 굳이 글씨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인 거죠. 그때그때 내가 여기다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나오네요. 그죠? 스타일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의 컴퓨터는요, 메모리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드디스크가 16메가였어요. 갑자기 이상하죠? 우린 지금 기가 단위를 사용하고 테라 단위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컴퓨터는요, 16기가 16메가, 32메가 그랬어요. 그 메모리는요, 킬로바이트 단위를 썼어요. 그보다 훨씬 작은. 그러니까 메모리가 버티질 못하는 거죠. 지금은 메모리가 커졌죠. 그죠? 그러니까 폰트를 다 메모리에 등록해 놓고 써도 무방한 거예요. 옛날엔 이걸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나온 게 스타일이라는 명령어예요. 스타일을 이용해서 내가 글꼴을 지정해서 썼던 거예요. 지금처럼.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아예 다이렉트로 지정해서 쓰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지정해 버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지정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스티피케이션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미들 센터. 아까는 대각선 그려서 맞췄잖아요. 지금은 내가 지정한 영역에 미들 센터로 맞춘 거죠. 날짜. 어떤가요? 글자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미들 센터. 설계. 다시 도명. 자, 나머지 매치 프로퍼틱스로 안 바뀌네요. 그죠? 자, 수정을 해줘야 돼요. 수정하면 돼요. 이거 수정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한번 써보시죠.
자,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쉽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글자 수정하기요. 텍스트 에디트요. 단축키가 T인데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일반 텍스트를 썼습니다. 제가 일반 텍스트를 여기다 썼어요. 더블 클릭, 자, 텍스트 에디트 누르시면 그리고 어떤가요? 잠깐. 자, 어떤가요?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텍스트 에디트. 근데 더블 클릭해도 그냥 수정이 돼요. 그래서 명령어를 안 쓰고 대부분 다 더블 클릭해서 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글자가 수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수정해 보시죠. 글자도 수정해 보고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특수문자 똑같습니다. %%C가 들어가면 바로 파이가 들어가고 P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D가 들어가면 디그리 표시 들어갑니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하나 여기 파라그래프 탭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도 정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전체 맞춤이죠. 오른쪽 맞춤, 왼쪽 맞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얘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문단 나누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 심볼이에요. 심볼. 이 심볼에 보면 여기 디그리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다이아메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쓰지 않더라도 얘를 그냥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파이 기호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외에도 뭐 almost equal 그 다음에 앵글 각도 표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오hm 표시라든지 뭐 오메가라든지 이런 특별한 표시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더 보시면 좋겠고 맨 끝에 close를 쓰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엔터 치시면 바로 종료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카피. 제가 이렇게 복사해 왔습니다. 컨트롤 숫자 1을 누르면 속성창이 나온다고 했죠? 자, 선택을 하면 얘에 대한 속성창이 이렇게 나오고 선택을 하면 얘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싱글라인 텍스트고 얘는 멀티라인 텍스트예요. 싱글라인 텍스트의 경우 지금 보이시나요? 컨텐츠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스타일이라든지 글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여기서 내용을 바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지금 선택한 것은 멀티라인 텍스트입니다.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내용이겠죠. 여기가 내용인데 내용 바꾸기가 쉽지 않네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있어요. 텍스트 프레임. 요거 yes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프레임 주변에 그러니까 글자 주변에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립을 붙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 사각형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봐요? 이거 분해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보통은 이렇게 렉탱글에서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많이 넣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쓰기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글자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멀티라인이죠. 이 멀티라인을 분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멀티라인 텍스트를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얘는 멀티라인이죠. 자, 분해하기, 익스플로드. 그러면 이렇게 낱줄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멀티라인을 분해하면 싱글라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는 안 될까요? 바로 얘요. 텍스트 투 엠텍스트.
싱글라인 텍스트를 거꾸로 멀티라인 텍스트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얘는 싱글라인 텍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텍스트 프레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텍스트 to m텍스트.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더블 클릭, 미들 센터, 그 다음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 그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싱글라인 텍스트로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이럴 경우 좀 문제가 생겨요. 텍스트 to m텍스트 선택하고 엔터. 어떻게 됐나요? 이거 엔터가 없어졌어요. 이해되시나요? 엔터 없이 들어간 거고, 얘는 얼마든지 이렇게 영역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